안녕하세요. 2021년 만나교회 시니어대학 연필 스케치반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1강부터 5강까지 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작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가끔 들어가 봤을 때 조회수가 꽤 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시다 보니까 활동적인 것보다 조금은 정적인 그림이나 음악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얼른 우리 선생님들 꼭 만나 뵙기를, 만나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 작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매 7강 중에서 매회 선에 대해서 강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잠깐이지만 꼭 봐주시고 따라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선으로 그어진 제가 직접 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지금 사비연필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색이 바래져서 반사가 되죠. 반사가 될 정도로 빈질빈질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으려면 계속 선을 그으셔야 되죠.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서 연하게 돼야 되고요. 시작점은 여기서 하되 계속 바깥으로 오면서 연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면, 자, 이번에는 작년에 했던 선보다는 조금은 긴 선이죠. 짧은 선이 아니고 서서 하시거나 팔을 쭉 펴서 이렇게 긴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자,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작년에 1강을 꼭 보시고요. 1강을 꼭 습득하시고 연필이나 지우개 사용법 이런 것들을 좀 미흡하긴 하지만 1강을 꼭 보시고 2강 차례대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자, 지금 저도 연필을 좀 덜 깎긴 했는데 이거보다 더 뾰족하게 깎으셔서 이것도 좀 더 뾰족하게 깎으셔서, 자, 얘 뾰족하죠? 뾰족하게 깎으셔서 계속 선을 그으시는데 깎지 않고 선을 긋지 마시고 깎고 선을 그으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새카만데 새카만 부분이라고 해서 색칠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선을 중첩해서 끊임없이 쌓고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연한 부분에는 하기 쉬우니까 어떻게 보면 연한 부분 더 힘들 수 있어요. 힘을 빼고 그라데이션으로 이쪽 하얀 부분은 그냥 두셔야 됩니다. 연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어쨌건 진한 부분에는 진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틈이 보이지 않게끔 선이 좀 곱고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되어지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세로선이고요. 가로선도 있습니다. 가로선은 여기 있고요. 가로선은요, 얘도 굉장히 많이 칠해서 반사가 될 정도죠. 이렇게. 제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런데 보시면 종이가 페임 현상이 있어요. 이런데. 근데 많지는 않죠. 이게 많지 않은 이유가 점차적으로 서서히 진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덜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진한 부분이라고 해서 막 진하게 들어가시면 종이가 파이거나 상처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시작을 하셔서 위아래로 그라데이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여전히 연필심은 뾰족하게. 자, 그리기 전에, 아니면 이거는 연필 선 긋기는 매일매일 하시면 좋아요. 내가 그림을 이제 평생 그림과 함께 살겠다, 아니면은 취미가 그림이신 분들은 이게 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 긋기를 매일매일 하시면 좋으세요. 내가 본 작업 들어가시기 전에. 근데 그 형태가 지루하거나 하면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나 그런 과제물을 주는 거죠. 어떤 형태의 과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조건을 얹어서 드리는 거죠. 점점 진하게부터 연하게, 또 진하게 하시다가 밑으로 내려오시면서 연하게. 우리가 도형 그리는 거 지난 작년에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어도 그 도형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도형의 느낌도 꼭 잊지 않고요. 그 기분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연습하시고요. 팔에 힘을 줬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빼는 거죠. 또 힘을 줬다가 가운데에서 힘을 줬다가 내려오면서 힘을 빼시는 거죠. 근데 이 진한 정도가 굉장히 진하게 하셔야 돼요. 비교를 하시면 이 정도 진하게, 그죠?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천천히 올라가서 나중에는 아주 진하게 힘을 줘서 진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대면 수업 때 이거 꼭 한번 하고 제가 넘어갈 거예요. 원래 1시간 수업이라 굉장히 빠듯하긴 한데 원래 미술은 2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시간이어서 많이 다루지는 못해요. 그래도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 1시간이지만 충분히 작품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려면 선을 고급스럽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본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연필가루가 필요한데 이 연필가루를 직접 깎으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저는 판매되는 연필가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갈아주시고요. 많이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매되는 연필가루를 쓸 겁니다. 굉장히 고운 카본 정도의 가루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좀 많이 꺼낼까요? 그리고 연필 가루를 많이 내셔서요. 전 손으로 하겠습니다. 화장솜이나 그냥 일반 탈지면 솜 이런 것도 좋으시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필가루를 문지르시더라도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 생각하셔서 얘도 그라데이션을 넣으셔야 돼요.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 같이 생각하시고요. 끝에 이쁘게 면 정리하시고 작년에 그림 그리시고 그림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아주 기초적인 그런 수정이나 사물들을 해보겠습니다. 보시기만 하시고 댓글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자, 오늘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물에 비치는 나무. 물에 비치는 나무. 연필가루를 하는 거는 지난번에 마지막 수업 때 아마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서 지금 이제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연필 선 긋는 거라든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필 가루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연필 가루는 선이 필요가 없죠. 없지만 그래도 리듬감 있게 이렇게 칠해 주려면 그래도 좀 대생력이 필요하긴 한데 물에 비치는 나무. 여기 밑으로는 물입니다. 면봉으로 하셔도 돼요. 면봉이나 화장솜도 좋으세요. 연필 가루를 묻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물이고요. 물 부분입니다. 자, 이제 나무 표현하겠습니다. 나무는 이게 이제 풀이죠, 풀. 풀숲이 있고요. 풀들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좀 진하게 명도 표현이 가능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연하고 중간색이고 진한 색의 명도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냥 가볍게 저한테 그림 안 보내주셔도 되니까 많이 그려보세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2학기 때는 만날 뵐 수 있겠죠. 2학기 때는 꼭 대면 수업이. 저도 수업
이거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도 바쁜데 짬 내서 이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뭐 사진에서 보여지는 나무 중에서 한 세 그루만 하겠습니다. 시작점, 나무 시작점은 좀 진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꼬불꼬불하는 선 아시죠? 그 꼬불꼬불한 선을 이용을 해서 나뭇잎에 그 멀리 보이는 나뭇잎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꼬불꼬불 할 때 손에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손에 힘 조금만 많이 빼세요. 한 80% 빼세요. 7, 80% 빼시고 선을 그으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선 그으실 때도 연하게. 선의 강약이 중요합니다. 연필 색은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의 색으로 여러 가지 색을 내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면 기술이겠죠. 그림은 기술직은 아니지만 예술적인 면이 많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보이려면 색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죠. 밑에서는 좀 진하게 쭉 일자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꼭 사진하고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보내드리는 그 보조 사진과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무처럼은 하셔야 돼요. 나무처럼. 이 정도의 그림은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심하시니까 우리가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신청을 했잖아요. 영상을 보시고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만났을 때 꼭 한번 하신 거를 보여주시면 더 감동일 것 같아요. 네, 꼬불꼬불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을 줬다가 연한 부분에는 위쪽으로 갈수록 연해지겠죠. 연한 부분은 힘을 빼시고
또 빈틈도 보일 수 있으니까 틈을 좀 놔두시고요. 이렇게 명암의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바깥에 분당에는 나무들이 예쁜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무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산천 나가보시면 또 풍경이 예쁘니까 그거 다 그리려고 하시면 힘드시니까 한 부분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산천에서 한 부분. 네. 만나교회 주변에도 이쁜 풍경들 많잖아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나무에 멀리 있는 듯한 나무. 자, 물에 비치는 것 하기는 면봉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물에 비치는 거 여기까지만 별로 연하게 그으셔서 지난번에도 물에 비치는 어떤 느낌을 한번 한 적이 있으시죠? 하시고 또 나무 약간 재미있게 생긴 나무. 자연물 하실 때는 똑같이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부담감 있게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 나뭇가지 하나라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손을 움직여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끄적끄적 하시는 것만으로도 정서상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만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풍경이다. 물에 비치는 모습이다. 어떤 나무, 멋있는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네. 이렇게 느낌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꼬불꼬불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냥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엇갈리게 하고 있어요. 불규칙적이게. 나뭇가지를 먼저 그리고 나뭇가지를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게 그리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무 끝에는 연한 선들이 무수히 많이 겹쳐지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진한 부분에는 진하게도 하시고요.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나무를 그리셔도 돼요. 지나가다가 저도 나무가 참 좋거든요. 잘생긴 나무들 보면 멋있더라고요. 좀 자연의 그 선들이 자연스럽게 생긴 자연의 선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런 선들을 이제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계적인 내가 아는 어떤 나무의 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선이 아닌 이 사진의 선을 보면서 똑같이는 아니지만 얘가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선들을 한 번쯤은 그려보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던 선이 아니라 자연의 선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는 거죠. 습득해서 그리다 보면 그 멋있다라는 느낌이 자연의 선이어서 멋있는 것 같아요. 인공의 어떤 선이 아니고 인공의 선은 왠지 좀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그리시면 됩니다. 좀 시간이 많거나 그러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면 좋은데요. 시간 촉박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셔도 좋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셔서 요즘 뭐 다이소나 아니면 이케아나 이제 이케아는 너무 멀고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작은 액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액자들에 끼워서 이렇게 방에 놔두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정서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에 비치는 나무. 이게 이 자료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대면 수업 때 꼭 한 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꼭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30분 만에 찍어야 되니까 지우개로 터치 한 번씩 터치 물에 비치는 거니까요. 이렇게 터치하시면 물에 비치는 모습처럼 보여요. 네.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